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92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와 배관용 재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배관 개념, 배관 설비와 연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통틀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위생기구 쪽 내지 밸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기구 쪽에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가 됩니다. 위생기구 개념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기구라고 합니다. 위생기구. 자, 그래서 위생기구의 조건 개념상은 간략히 1번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죠. 흡수성은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생기구는 그러면 대변기도 기지만 소변기, 세면기, 욕조, 싱크대 있죠. 이런 게 다 위생기구예요. 그래서 그 위생기구 조건은 흡수성은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서 표면이 매끄럽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각종 형상 및 크기를 제작하기 쉬워야 된다는 점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설비 유니타가 나오죠. 유니타. 자, 유니타는 단위화 시키는 것을 유니타라고 합니다. 단위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화장실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공장 제품으로 거의 조립을 합니다. 자, 과거 80년도까지는 현장에서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벽돌벽 싸가지고 현장에서 방수 처리하면서 욕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 공장 생산품으로 와서 조립을 하는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조나 세면기, 대변기 이런 배치를 딱 하죠. 단위화 딱 시켜내야지 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조립이. 그래서 단위화식을 유니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니트 이점은 8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8회 때 기출되었는데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어서 왜 그런가 하면 1번에서 있죠. 4번까지가 보통 다루나요. 교재에서. 교재에서 다룹니다. 일종 한 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자, 5번도 다룹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기에 너무 집중해서, 위생도기 집중해서 내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위생기구도 많잖아요. 부분. 그래서 보수 갱신의 용이성도 있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대변기 깨지면 보수하기 힘들다 이 생각만 딱 해가지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유니트의 U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8회 이후로 지문 한 줄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밑에 별표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니트 하면 획일적이고 각 개인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의 조건이 있죠. 얘가 7회 때 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니트의 조건 개념. 그래서 유니트의 조건은 4번 가지고 기출해서 유닛 내 배관은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할 것 여기서 기출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5번을 봐두셔야 됩니다. 배관이 방수 부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겁니다. 80년도까지 일반적인 자, 이 세면기죠. 세면기가 S트랩을 해가지고 바닥을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S트랩 안 쓰고 P트랩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면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벽으로 들어가요.
이 벽에 있습니다. 이 벽 속에 뭔가 하면 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벽 속에다가 이 배관을 둔 겁니다. 그럼 벽이 이렇게 해서 여기 방수 처리 딱 해버리면 관계없죠. 그래서 바닥을 관통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세면기, 욕조, 대변기, 바닥 각각 저 욕실에서 일일이 다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층, 위층 간에 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뚫을수록 누수될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집니다. 조인트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방수부. 그래서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안 돼요. 그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기 세정급수 방식. 자, 세정급수 방식은 물의 공급 방식이죠. 세정급수 방식이란 것은 자, 세정수를 어떻게 공급해 주냐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이탱크식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걸 내고자 해서 자, 어떤 개념으로 출제를 했는가 하면 로탱크식이 있고 세정 밸브, 이 밸브를 갖다 전자 밸브 이렇게 낸 겁니다. 전자 밸브. 전자 밸브는 없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압 탱크식에서 총 몇 가지? 네 가지예요. 물의 공급 방법을. 자, 기압 탱크식은 일반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자, 우리 건축물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음이 심해서. 자, 여러분들 자, KTX 같은 데 있죠. 누르면 팍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KTX 산천 같은 거 타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을 많이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옛날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철로에 버렸습니다. 철로에 버려가지고 항상 들어오면 어떻게? 도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화장실 사용을 금해두려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전 주변 지나갈 때 절대 방송 잘했습니다. 대전역에서 오래 시간에 가락국수 먹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옛날에 많이 먹고 갔거든, 가락국수. 자, 그러면 이 오수를 갖다 가져다녀야 되는데, 있죠? 오수 탱크를 밑에 저장해요. 그래서 길가에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 탱크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탱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가압수를 넣어놓고 조금씩 물을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KTX 산천 한번 타보면 확실히 느껴요. 볼일 다 보고 여기 초록색 버튼이 온데 그거 누르고 나면 좀 이따가 팍 하됩니다. 근데 시험 안 나와요. 시험은 계속 엽니다. 밸브는 무슨 밸브? 세정 밸브. 세정 밸브가 무슨 밸브다? 플러시 밸브입니다. 자, 그러면 로탱크가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로탱크가 얘가 소음이 가장 적습니다. 소음이 가장 적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어떻게? 적합하죠. 공동주택에 적합한 것이 로탱크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타 방식에 비해서 수리가 용이할 뿐 수리가 용이한 것은 아니에요. 부르세요. 맞죠? 자, 이 타 방식에 비해서 수리가 용이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정 밸브식은 밸브로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얘가 또 계속 얘만 의지용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세정 탱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세정 탱크가 없어요. 물 탱크가 없어요. 세정 탱크를 설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속 사용을 할 수 있죠. 연속 사용이 가능해. 계속 누르면 나오네. 연속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얘는 수압이 일반적으로 이 급수압이 일정 이상 돼야 돼. 급수압력이. 그래서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 0.07MPa가 외워두라 했죠. 그래서 이상의 급수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똥 넣어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겠습니다. 수압이 약하면 어떻게? 똥 넣어놓고 똥칠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이상에 결과적으로 7m의 수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수정고가 최소한 최상층에 이 세정 밸브를 달게 되면 어떻게? 고가 탱크 저수 아래면에서 여러분 수정까지 있죠? 7m를 유지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찰 손실들까지 고려하면 대략 10m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급수압력. 그리고 얘는 급수 간격이 커야 돼요. 급수 간격이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급수 간격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25. 자, 간격에는 A와 B로 나눠지는데 밀리미터 간격은 A로 표기하고 인치 간격은 B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쓰기 싫어서 탁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탁 1인치 아주 간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인치, 2인치 할 때, 인치 표시할 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25mm 간격은 이거는 세정 수량 확보를 위해서 자, 간격이 25mm 이상이 돼. 간격이 제일 커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크로스 커넥션 급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진공 방지기 설치해야 돼. 진공 방지기. 자, 역류 방지기라고 칭하고 버큐움 브레이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버큐움 브레이커 설치를 해야 된다.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수 오염 현상. 크로스 커넥션. 자, 이 방지 개념상. 자, 이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 줘야 될 것이 자, 세정 밸브식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정 방식에 의한 분류 나오죠.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에 의한 분류는 세정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오물을 세정하느냐? 그 세정 원리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세정 원리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세정 방식이 세정 원리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세출식 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겁니다. 아파트에 부적합한 변기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아파트에 적합한 변기를 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부적합한 놈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의외에 적합한 놈을 내는 게 아니고 부적합한 놈을 시험을 내요. 시험은. 그래서 세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락식이 있고요. 세락식. 그리고 사이펀식이 있습니다. 사이펀식. 그리고 사이펀 제트식이 있어요. 그리고 블로드아웃식 대신에 먼저 6번을 먼저 할게요. 사이펀 볼텍스식. 보로텍스식이 원인데 볼텍스식이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블로드아웃식. 그래서 총 6가지 변기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부적합한 놈이 이놈하고 이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변자가 없는 놈이 누구다? 세출식 변기. 자, 얘는 첫째, 얘는 변자가 없어요. 변자가 없습니다. 변자가 없어. 그러면 자변기가 아니다. 그러면 인체공학적이란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세출식 변기가 인체공학적이면 안 돼요. 참 인체공학적이라서 누구나 하면 다리 저리죠.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란 사람들은 다리 저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 변자가 없는 것이 세출식 변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얘는 건조 면적이 커요, 적어요? 크죠?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은 적어요. 유수면이 적은 거야. 그러면 좋은 변기는 건조 면적이 크면 안 돼요. 건조 면적이 크다는 것은
악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많이, 물이 적게 있다는 거예요, 변기에. 변기에 물이 많이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 적기일수록 좋은 변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건조물이 크고 유수물이 적다 보니까 뭐가 발생이 크다? 악취 발생이 큰 거예요. 악취 발생이 큰 것이 세출식 변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출식 변기는 바로 동양식 변기예요. 동양식 변기라고 불려지고 보통 공공장소의 보고형 변기다. 공공장소에 많이 쓰고 이 보고형 변기로 많이 보고형 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락식은 이 세출식은 물에 저거죠. 분출을 이용해서 트랩으로 낙차시켜서 우리가 세정하는 방식이고, 얘는 변기에 가장자리에서 물에 낙차해서 오물을 세정한다 해서마다 세락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변자가 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변자가 있어요. 얘들은 변자가 있는 거예요. 변자가 있고, 변자가 없는 놈이 뭐다? 세출식입니다. 그러면 자변기 중에서 건조면적이 큰 것은 무엇이다? 세락식이에요. 이 세락식도 이거 건조면적이 좀 커요. 얘가 2등이에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좀 적어, 자변기 중에서는. 그래서 요것도 악취가 좀 생겨. 그리고 용변시 물이 좀 튀어오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톡 놓으면 톡톡 튕겨. 그것이 세락식. 이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이에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이펀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뭘 이용한다? 사이펀 작용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거, 오물 세정 원리가. 그 반면에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사이펀 작용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변기에다가 레바를 안 눌러도 이거죠. 양동이 한꺼번에 많은 물의 양을 떠가 갖다 보면 싹 내려가죠.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하게 되면. 자, 그런데 바가지에 물을 떠가 졸졸졸 부어 보세요. 많은 양.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하면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펀 작용하고 제트 작용 2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이 2가지고. 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와류 작용을 이용하는 거, 물의 회전 운동. 와류 작용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조금 잘 되는 게 얘예요. 제트 작용가, 제트에 물을 분사시키는 작용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사이펀 제트식이 봉수 깊이를 좀 제일 깊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봉수 깊이를 75mm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봉수 깊이를 75mm 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얘들은 세락식이나 세출식은 사이펀 작용을 활용을 안 해. 얘들은 사이펀 작용 활용하다 안 하다 보니까 얘들은 봉수 깊이가 깊게 설계하면 안 돼요. 얘들은 봉수 깊이가 50mm로 무조건 설계해야 돼요. 이거는 깊게 설계하면 거의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50mm로 봉수 깊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블루다우식, 이 블루다우식 변기 있죠? 블루다우식 변기는 일반적으로 수압을 크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변기 중에서 수압이 제일 커야 되는 변기가 자체 구조상은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얘는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큰 방식의, 소음이 큰 것이 블루다우식입니다. 소음이. 그러면 공동주택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해요. 공동주택,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부적합해요. 특히 세출식 변기하고 뭐하고 블루다웃이.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적합한 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다웃이. 그럼 블루다웃식은 이겁니다. 자, 이 개념입니다. 변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랩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Z공을 설치하는 거야. Z공은 자, 물을 분사시키는 구멍이 뭐다? Z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자,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키는 거. Z작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 무엇이다? 밖으로 불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배수 방향으로 Z작용을 해서 배수 방향으로 자, 배수 방향으로 자, 이 물을 분사시켜서 오물을 세정하는 거야. Z작용해서 분사시켜서 오물을 갖다가 세정하는 방식이에요. 세정하는 원리가. 그것이 블로다우식 변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탁탁 기본 정리해 두십시오. 근데 블로다우식은 봉수 깊이를 그렇게 깊게 안 합니다. 얘는 55mm 정도로 처리해 줍니다. 55mm. 봉수 깊이를 55mm 정도. 그래서 깊게 설계해야 되는 것은 누가 깊게 할 수 있다? 사이펀 Z식이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펀 Z식의 경우는 사이펀 작용에다가 Z 작용을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정 능력이 좋기 때문에 좀 깊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96페이지 위생 도기적인 측면은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한번 나오고 앞전에 18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잠시 더 엄청 쉬어야 됩니다. 위생도기. 대변기가 뭐다? 위생도기예요. 도기. 그래서 위생도기는 여러분들 뭐 장점은 1번, 3번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1, 3번. 그리고 5번은요. 옛날에 이론 쓸 때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론 쓸 때는 맞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기가 싼 가격은 아니죠. 변기 안 갈아보셨죠? 한 갈아보시면 어이구 합니다. 꽤 놀랍합니다. 자, 그래서 단점만 혹시 읽어두시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 쪽 보면 자, 이 배관 쪽적인 측면은 우리가 봐두실 것이 뭐 종합 문제 간단히 대비 좀 해 두십시오. 종합 문제. 그러면 강간 있죠. 강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일반 강간하면 기억하실 것이 얘는 내식성하고 내구성이 떨어지죠.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수명이 짧다 길다? 짧아요. 녹슬이지? 수명이 짧습니다. 강간은. 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이 강간은 스케줄 번호를 간 두께에 따라 간 크기에 따라 한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스케줄 번호가 자, 이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 정도 간단히 보시고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설비 쪽은 거의 강간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좀 썼었거든요. 초창기 아파트에는 아염도금 강간을 썼었거든. 백간이라고 해서 헛간이 있고 백간이 있습니다. 공사장에 막 쓰는 것은 헛간이고, 그래서 이제 백간은 있죠. 아염도 강간을 보통 백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오래돼 있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아파트의 수명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 한 15년만 넣어버리면 막 엄청 있잖아요.
금속 성분을 팍팍 드시는 거거든, 사실상. 노화된 아파트 있죠. 안에 간 내부 보면 장난 아닙니다. 내시경으로 한번 보면 엄청. 그래서 요새는 거의 뭘로 씁니까? 동간 내지 스테인리스 강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험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연간 있죠. 연간은 우리가 봐두실 것이 연간. 자, 연간 개념은 우리가 저것만 기억하셔야. 연간은 납이에요. 예, 납으로 된 간이 연간이에요. 보일러에서 노통 연간식 보일러, 그 연간은 납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간은 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매설시, 자, 이 방식 피복이 필요하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 피복이 필요하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동간 종류, 항동간 나오죠. 동간이 사실상 이거잖아. 열 전도율이 어떻게? 크죠?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옛날에 저걸로 많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동파이프가 뭘로 사용되는가 하면 온수 파이프 있죠? 자, 저겁니다. 바닥에 지금 엑셀 파이프가 전명했지만 과거에는 온수 온도를 할 때, 아파트 온수 온도를 할 때 동파이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가는 처음부터 PVC나 이런 걸 종류로 많이 해줬는데 실제 아파트는 동파이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경제개발을 하면서 맞죠? 구리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동간은 우리가 알아두실 타입이 K, L, M 타입에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더 있긴 있는데 KS 규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KS 규격은 하나 더 있어요. 있는데 KS 규격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두께는 요거죠. 간 두께는 요리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는 K탑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K탑은 의료배관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의료배관용으로. 건축용은 L타입이나 M타입 종류 형태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넘어가서 앞전에 스테인리스 접합법을 냈습니다. 5번.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이죠. 스테인리스 강간은 자, 일반 철에다가 보통 강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롬 등을 함유해서 만든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야. 철에 이 크롬 등을 함유시켜서 만든 거야. 함유시켜서 만든 것이 첨가해서 만든, 크롬 등을 첨가해서 만들어서, 자, 이겁니다. 내식성 좋아지고요. 내구성 좋아진 겁니다. 강간보다. 내구성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는가 하면 기계적 강도도 세졌습니다. 상대편에서 쇠 파이프 들고 오면요, 스테인리스 파이프 들고 가면 돼요. 세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강도 측정해봤는데, 스테인리스가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 있죠? 스테인리스 그 후라이팬 있죠? 그 무기야. 누가 침입했다 그럼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을 딱 손잡이로 잡는 겁니다. 그걸로 받아 치면 돼요. 맞아? 칼 들고 뭐 칼 있는 손을 갖다 들고 치버리면 돼. 그래서 이 내식성과 내구성 강도 다 좋아집니다. 앞전에 접합법 냈기 때문에 접합법을 다룰 수는 없거든. 18회. 그래서 자, 이 접합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접합법은 필요 없고, 그래서 내식성, 내구성 강도 다 좋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겁니다. 자, 뭐가 됩니까? 가볍죠.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은 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량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강간보다. 자, 이 강간보다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죠.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경량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간보다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원래 스테인리스는 녹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저걸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주는 거예요? 사은품으로 주는 거 있죠? 간혹가다 녹쓰는 거 많아요.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조금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경질 염화 비닐관 있죠?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겁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로네요. 현재 아파트는 동간하고 스테인리스 강간하고 그리고 PVC관을 많이 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수관이죠. 오수관은 PVC관을 씁니다. 거의 다.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천장 있죠? 아파트 있죠? 화장실이 천장이래. 열어보면 오수관 한번 보시면 PVC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질염화 비닐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질염화 비닐관은 자, 그 특징이 가격 싸고 맞죠? 가벼우며 마찰 손실 작고 장점이죠. 그리고 내산성, 내알칼리성이고 전기 저항성 다 좋습니다. 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디귿이죠. 열팽창률이 크고 충격에 뭐다? 약해요. 특히 어떤 외부적 기계적 강도에 약할 수밖에 없죠. 충격에 약한 것이 이 경질염화 비닐관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18회 때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을 내면서 냉각공법의 공법 중에 어떻게 접착제를 바르고 우리가 해주느냐 그 공법 가지고 하나를 출제를 했었던 겁니다. 얘가 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냉각공법이죠. 냉각공법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접착제로 우리가 하는 공법들이. 그런데 어떻게 공사하냐에 따라서 공법은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법은 냉각공법하고 무슨 공법? 열강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배관 염류에서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왔었죠. 저 밑에 배관 말단부 캡이 나왔었어요. 플러그나 캡 가지고 말단부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좀 봐두실 것이 2번 분기관을 뽑을 때하고 4번에 구격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있죠. 요 파트를 좀 봐두십시오. 2번과 4번 분기관을 뽑을 때하고 그 다음에 구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그러면 분기관을 뽑을 때는 T나 크로스 Y를 쓰는데 보통 급수, 급탕, 난방, 가스에는 찌꺼기가 없죠. 그럴 때는 T나 크로스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Y 있죠? Y는 오배수입니다. 오수나 배수는 찌꺼기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T나 크로스를 쓰면 배관이 막혀요. 그래서 Y를 씁니다. 야, 설비 전공한 사람 되면 이거 내는데 아직도 안 내는 거 보니까요. 전공자가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설비 전공했으면 이걸 낼 건데 만약에 배수관에서 오수관에서의 분기나 합쳐질 때 쓰는 것이 어떤 위험입니까? 이렇게 해서 출제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내는 거 보니까요. 자,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다음 구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는 뭐다? 리두셔나 부싱, 편심염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자 들어가면 다 돼요. 이경은 구경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경 소켓이다, 뭐 이경 뭐다 이래 다 들어가면 돼. 이경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구경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특히 주의할 것이 편심염 종류를 조금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편심염. 옛날에 전기 내면서 지문 한 줄 써주더라고. 강의해 놓으니까. 근데 한 번은 내야 됩니다. 편심염도. 편심염 중에서 편심이경 T나 편심이경 엘보라든지 이경자가 붙습니다. 구경이 다르다.
엘보 이런 많습니다. 편심이염 종류들이 있는데 편심이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평배관 쪽에서 수평배관에서 구경이 다른 간을 접촉했을 때 수평배관에서 자 이런 응축수 등의 물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 등의 고임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얘는 수직배관에 쓰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수평배관 쪽에서 쓰는 거예요. 그 밑에를 맞춰준 거죠, 수평을. 자, 수평을 안 맞추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일반 편심 이경, 자, 보통 일반 리두시를 썼다 가정 합시다. 일반 리두시를 써서 이경 속개시나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중심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간이 이렇게 와고요. 이렇게 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경이 이제 다른 간을 접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것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물이 고여요. 간경 큰데, 맞죠? 밑에 수평을 안 맞춰주면. 그러면 수평을 맞춰줘야지 어떻게 물의 고임을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뭘 쓴다? 편심이염 종류가 쓴대. 항상 편심에 이경자가 붙고 뒤에 붙으면 돼. 이경티, 이경 앨범, 일경 내두시 뭐 다 붙으면 돼. 구경이 다른.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2페이지 배관 부식과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배관 부식과 관련된 다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2차를 위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두세요. 종합문제 지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다.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배관의 지지 철물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죠. 요거는 종합문제 지문 쓰라고 빼놓은 거에 답을 유도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자, 거기에서 이제 3번 있죠? 당연히 2번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구배 조정이 용해야 돼. 나중에 이겁니다. 배관 지지철물로 이 수평 있죠? 자, 천장에다 배관을 매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배관의 구배 조정을 합니다. 경사를,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구배 조정이 어떻게? 용해야 돼. 용해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 및 부속기구에서 자, 이 슬루스 밸브와 글로브 밸브를 아느냐 모르냐는 테스트를 해서 물었습니다. 슬루스 밸브인 이 게이트 밸브하고 스톱 밸브. 자, 스톱 밸브를 글로브 밸브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스톱 밸브, 이 글로브 밸브.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자, 슬루스 밸브가 큽니다. 얘는, 자, 마찰 저항 손실이 어떻게? 크죠? 작죠? 제일 작죠?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가장 적은 것이 얘입니다. 그 반면에 마찰 저항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스톱 밸브, 글로브 밸브입니다. 그래서 도시기호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시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도면의 표시기호를 도시기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슬루스 밸브는 물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다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내 앞에 이 모양으로 표시하면 돼요. X자를 한 게 물의 방향이야. 물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의 방향성.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스톱 밸브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스톱 밸브는 이 상태에서, 자, 안에 생긴 게 공같이 생겼다 해서, 구같이 생겼다 해서, 구형 밸브, 여기 하나 찍으면 돼. 동그라미. 스톱. 구형, 그래서 얘를 구형 밸브라고, 안에 들어있는 게 구처럼 생겼다 해서
구형 밸브라고도 칭합니다. 구형 밸브.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503페이지 보면 4번에 제일 하단 503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슨 밸브? 앵글 밸브라고 나오죠. 스톱 밸브 제일 하단에 나오죠. 앵글, 얘는 아직 시험 안 냈으니까 공부해 두세요. 앵글 밸브하고 콕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 콕하고. 자, 보통 앵글 밸브는 여러분들 저거죠. 소화전 밸브예요. 앵글 밸브는 소화전 밸브. 옥내 소화전 밸브 있죠?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고요. 콕은 가스 생각하면 돼? 가스 콕 생각하면 되잖아. 가스 콕.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유체 흐름을 바꾸어주는 거죠. 유체 흐름을 90도로 뭐다? 이 바꾸어주는 밸브고, 바꾸어주는 밸브고. 근데 이 콕은 이겁니다. 얘는 배관 도중에 설치를 안 하잖아요. 앵글 밸브 맞죠? 배관 말단하고 기구하고 접속에 사용되는 반면에 이거는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돌리죠. 0에서 90도, 90도까지 돌릴 수 있지. 보통 얘는 0에서 90도 범위에서 회전시켜 90도로 범위에서 회전시켜서 유량 조절했죠. 회전시켜서 유량을 조절하는 거고, 유량 조절을 하는 거고. 코가 개념이 틀려요. 90도는 더 가는데 90도 개념이 틀리죠. 여기에서는 90도로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 이 앵글 밸브의 도시기호는 어떻게 된다? 얘는 흐름을 직각으로 만나게, 하살표를 직각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콕은 자, 이 배관 도중에 설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콕의 도시기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배관 말단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하죠. 접속에 사용이 되고요. 그 반면에 얘는 배관 도중에 사용하죠. 배관 도중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콕은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를 위해서 콕을 봐두셔야 돼. 우리 시험에는 콕을 냈기 때문에 도시기호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체크 밸브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가 뭐다? 체크 밸브입니다. 자,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자, 방지용 밸브로서 거꾸로 흐르면 안 되죠. 펌프가 가동되다 펌프 중단되니까 거꾸로 물이 쑥 지하 저수에 내려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하 저수조에 찌꺼기 들어왔던 거 다 푹 거꾸로 들어가면 물이 푹 다 떠져. 그거 다시 뽑아 올리면 어떻게? 싹 들어온 거 다 뽑아 올립니다. 자, 그래서 역류 방지용 밸브가 무슨 밸브? 체크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 밸브 도시기호는 자, 이렇게 표현되죠. 도시기호적인 측면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요거에서 요 상태 프렌지엄 상태에서 요거 되는 거죠. 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그린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른다. 좌에서 우로 갈 수 있지만 우에서 좌로는 못 간다 이게. 제가 하살표 끊는 게 물의 흐름 방향을 끈 거예요.
이거 노아 아니야? 영어 스펠 노아가 아니야. 흐름 방향을 한 방향으로 끈 거야. 한 방향. 아, 설계를 강의한 내가 거짓말을 해고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러면 체크 밸브는 자 어디 설치되는가 하면 이거죠. 자, 펌퍼에서는 이겁니다. 압력계하고 슬루스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가 설치됩니다. 토출배 안쪽에. 자, 그리고 저기 보일러 있죠? 보일러 쪽에서는 어디 체크 밸브가 설치돼야 되는가 하면, 자, 되도록은 한수관 있죠? 리턴관하고 가열 장치 사이에 설치돼서, 왜 그런가 하면 가열, 자, 보일러에서 거꾸로, 자, 반탄관으로 역류돼서는 안 되죠, 물이. 맞죠? 그것도 체크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뭐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아직 시험은 안 냈다. 그리고 5번에 콕은 아까 해드렸고, 콕은 했고, 그 다음에 가마 밸브 나오죠? 가마 밸브는 이겁니다. 자,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뭐다? 가마 밸브예요. 자, 그러면 급수 조닝을 할 때도 가마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 고층 건물에서, 옛날에는 가마 밸브를 사용하면 습격작용이 너무 심했거든. 근데 요새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습격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가마 밸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가마 밸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큰 건축물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데 밑에서는 압력 높여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열기에 고압이 가면 어디 터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압으로 바꾸어주는, 이럴 때마다 가마 밸브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이너도 출제됐습니다. 배관 중에 먼지나 이런 모래, 세부 쓰레기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거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스트레이너. 우측 사진과 같은 있죠? 이것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는 다 출제했어요. 시설 개론에도 출제하고 관리 실무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스트레이너는 도시기호를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 스트레이너는 자, 요렇게 표시하면 된다. 요 상태에서 자, 이 동그라미에다가 알파벳 뭐다? S 쓰면 됩니다. 여기 스트레이너 개념이다. 그리고 507페이지 도시교회에서, 자, 거기에서 배관 색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가스 가지고 냈었습니다. 가스는 항색인데 검정색해서 기출을 했고요. 자축만 보면 돼. 물은 무엇이다? 청색. 자, 여기서 물 청색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수도관 일반이죠? 자, 수도관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저거는 차이가 있다. 명심하세요. 자, 이거는 중수도관은 아니에요. 중수도관은 청색이 아니고 이거는 회백색이에요. 다른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중수도관은 회백색입니다. 그리고 공기는 백색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배관 도시구에서 급수관이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급수관 출제가 됐고, 근데 배수는 아직 안 냈어요. 배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내는가? 소화 있죠? 소화도 소화수관을 냈어요. 제일 1번 걸 냈어요. 거기 508페이지 있죠? 거기 급수 급탕 있고 2번에 배수 있고 3번에 소화 있죠? 맞죠? 소화도 소화수관 가지고 냈거든. 스프링클러 하면 다 맞춰. 맞죠? 스프링클러 바람상 할 때 대부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수관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면, 자, 배수 쪽은 아직 안 다뤘습니다. 배수관은 뭐다? 실선으로 하든지, 배수관 실선해도 된다 했죠? 아니면 어떻게 쓴다? 드레이. 배수관을 표기했는데 구분이 어려우면요, 영어 알파벳을 써야 돼. 드레인의 약자 뭐다? D를 쓰면 된다, 이게. 근데 통기관은, 자, 거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아니면 뭐다? 벤트 약자 V를 쓰면 되네.
벤트입니다. 그래서 V를 쓰게 됩니다. 벤트. 자,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09페이지 보면 프렌지엄 해놓으시고 상단에 프렌지엄은 양쪽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끄라니까 확 끄가지고 요겁니다. 양쪽 크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라 했더니 확 꺼버렸어. 그리기 싫어가지고 일일이 요 그리 넣기 힘든가 봐. 요 칸에다가 그래서 확 꺼버리네. 요거라 했는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프렌지엄 그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밸브 쪽은 유일하게 자 저기 나왔습니다. 전자밸브가 나왔습니다. 전자밸브 소로네이드 밸브 쉽게 슬루스 밸브 상태에서 어떻게 위로 뺀 겁니다. 맞죠? 위로 해가 영어 알파벳 뺐죠? S 해놓은 겁니다. 소로네이드 약자 S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밸브 쪽은 그래서 아까 했던 콕 봐둬야 돼. 그 콕 옆에 있죠? 콕이 있고요. 공기 빼기 밸브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 공기 빼기 밸브는 이겁니다. 공기 빼기 밸브는 이 상태에서 T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서면 되죠. 여기 콕입니다. 공기 빼기 밸브 콕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배관 도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다? 콕이고 배관 도중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으면 콕이고 이렇게 돌출되면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기로에서는 아마 스트레이너나 서모스탯을 가지고 낼 거예요. 계기로에는 스트레이너는 아까 해드렸고 스트레이너는 영어 알파벳마다 S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서모스탯 있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앞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간략히 알아두세요. 서모스탯의 약자마다 T 쓰면 돼. T. 자 정리하시고 잠시 휴식하고 514페이지 난방 및 한기 설비 하도록 하겠습니다.